생활 쓰레기를 난방용 연료로 만드는 시설이 다음 달부터 가동될 예정이지만 당장 연료를 사용할 데가 없어서 보관 비용만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고병어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해넘이 행사와 해맞이 행사마저 줄줄이 취소될 형편입니다. 광주-대구 간 달빛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된 지 1년 만에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고 동서화합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모처럼 통큰 투자로 FA 거물들을 영입하면서 내년 시즌 우승 전망을 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난방용 에너지 연료로 다시 만들어 쓰는 시설이 가동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얻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 시설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연료를 당분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준공을 마치고 다음 달 2일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680톤가량의 생활 쓰레기를 선별해 태울 수 있는 것만 모아서 고체 연료인 SRF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광주 양과동 매립장이나 상무 소각장으로 갔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앞으로는 이 SRF 시설을 거치도록 해 처리를 일원화했습니다. 시설이 가동되는 내년 1월부터는 매립량이 적어져 양과동 매립장을 30년 동안 더 쓸 수 있고 고체 연료는 신재생 에너지로 쓰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매각과 소각을 하던 그 쓰레기들을 에너지화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지역 난방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이 대체 연료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무 소각장 폐쇄와 SRF 시설 가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이 사업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고체 연료인 SRF는 원래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모두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상당 기간 그러지 못할 형편입니다. 열병합 발전소가 아직 절반밖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올해 말 준공 예정이던 발전소가 사업 초기 유차를 거듭하면서 준공이 1년 늦어졌습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상무 소각장 가동 연장과 양과동 매립장 매립 등 대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고체 연료를 비닐로 감싼 채 야적장에 당분간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고체 연료만 400여 톤, 1톤짜리 상자가 하루에 400개씩 1년이면 14만 개가 쌓이는 셈입니다. 길게는 2년 정도를 이렇게 고체 연료를 쌓아두어야 하는데 처리 비용만 연간 27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보관하는 장소를 민가가 없는 곳,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외지인 곳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을 좀 했던 사유가 있고요. 야적장은 전남의 한 시군에 마련됐고 SRF 연료는 다음 달 초부터 반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SRF 야적은 지역난방공사 책임이라면서도 주민 민원이 발생해 SRF 시설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진정될 기미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단 방역이 급선무인 상황이어서 전남 지역의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영산강 권역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면서 34개 농가에서 63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해남과 무안, 나주, 장성, 구례 등 피해 지역이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지만 감염 경로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농장 간에는 아니다는 것이 저희들은 이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것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을 못해서 다 민감하거든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최우선의 방법은 농장 간 수평 전염을 막는 차단 방역뿐입니다. 문제는 수백 수천 명이 왕래하는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만 보성 차밭 비축제와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 등 16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행사 지역별로 AI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불가피할 경우 축제 취소나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대한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취소까지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달라.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고병원성 AI가 연말 연시 축제를 준비해온 자치단체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과거 88 고속도로로 불렸던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즉 달빛 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된 지 내일로 1년이 됩니다.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고 이제는 동서화합을 견인하는 고속도로로 탈바꿈했습니다. 정경욱 기자입니다. 1년 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된 광주 대구 고속도로. 무엇보다 주행 여건이 크게 나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렇게 야간에 길이 좁다 보니까는 많이 이렇게 불편하고 뭐 사고 위험 같은 것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뭐 편해지고 넓고 이렇게 시야도 확 트이고 그러니까 다니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과거의 광주 대구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다른 고속도로의 4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확장 개통 이후에는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부상자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도로를 넓히고 구분길이나 급경사 구간을 개선한 효과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고속도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것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1년 전에 비해 일일 차량 통행이 30% 증가하면서 영호남 교류는 확대됐습니다. 담양, 순창, 함양, 거창 등 고속도로 주변 영호남 8개 지자체는 교류 협의회를 발족하고 산업, 문화, 관광 등 교류를 늘리고 있습니다. 담양을 중심으로 해서 순창, 남원까지 많이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찾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함양 삼산골 휴게소에 마련된 동서 만남의 광장에서는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가 주말마다 열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희 매장을 또 방문해서 또 수익이 좀 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죽음의 도로였던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더 빠르고 더 안전해지면서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광주 시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연기가 새어나온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5분 만에 꺼졌지만 집주인 84살 정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 씨가 사용 중이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FA 영입이 없었던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겨울 큰 손으로 거듭났습니다. 내외부 FA를 통 큰 투자로 잡았고 중심 타선은 리그 최강 수준까지 올라가 내년 시즌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타격 3관왕 최용우 선수와 4년 계약에 100억 원. 에이스 양현종 선수를 1년 동안 눌러앉히는 대가로 22억 5천만 원. 여기에 나지완 40억 원까지. 내외부 FA 선수를 잡는 데만 162억 5천만 원. 이번 겨울 기아 타이거즈는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타이거즈 남을 그냥 노력만 하고 지금까지 왔던 거고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만점 활약을 펼친 헥터. 그리고 신인 용병 패틴과 버나디안을 잡는데도 345만 달러. 40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기아가 이렇게 통 크게 지갑을 연 것은 내년 시즌 우승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양현종 헥터를 잡아서 왼손 패팅까지 안정적인 1, 2, 3선발이 구축됐고 최용우가 가세하면서 김주찬, 이범호, 나지완으로 구성될 중심 타선은 단숨에 리그 최강 수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내년은 김기태 감독의 마지막 시즌. 작년부터 시작된 팀 리빌딩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구단은 통 큰 투자를 통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윤성민의 부상 회복 여부는 물론 중간 개투와 뒷문에 아직 물음표가 달려있지만 기아의 내년은 여느 시즌보다 우승에 대한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김구, 윤봉길, 이봉창, 유관순, 신채호. 이분들의 공통점, 다들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가입니다. 또 올해 크리스마스 실의 주제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실은 결핵 퇴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핵은 후진국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실 판매 상황을 보면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실을 판매해서 거둬들인 모금액은 약 2억 1,400만 원 정도. 2013년 2억 5천만 원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선 해마다 2,000명이 넘는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병률 1위라는 달갑지 않은 현실 때문일까요? 크리스마스 실은 아련한 추억이 아닌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대선 예비주자와 당권주자가 내일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창당 준비 조직 성격의 국민주권개혁회의 보고대회에 참석해 개헌을 통한 7공화국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도 내일 광주에서 당원과 시민들을 두루 만나며 정치 교체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문병호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광주FC를 이끈 정조국 선수가 강원FC로 이적했습니다. 올 시즌 이적해 득점왕과 최우수 선수를 차지하며 부활한 정조국 선수는 강원FC와 3년 계약을 하며 1년 만에 광주FC를 떠났습니다. 광주FC는 정 선수를 떠나보낸 공백을 외국인 선수를 추가 영입해 메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무역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수출업체와 유공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국차량공업과 현성오토텍 등 22개 기업이 수출탑을 받았고 주식회사 무등의 김선영 대리가 산업포장을 받는 등 수출 유공자 23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하이트진로 주식회사가 광주사랑기금 3,670만 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역사랑 캠페인의 하나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장영수 광주 동부경찰서장 등 직원들이 111만 1,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